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시칠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인성교육과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하고 인성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저는 욕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죠. 심지어 자신이 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욕을 먹는 것은 즐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욕으로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욕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중고등학생 중에 자기들끼리 어울릴 때 욕을 빼놓고 대화를 하면 싱거워하기도 합니다. 재미로 욕을 하는 경우도 많죠.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기도 합니다. 어른으로 인격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던진 말의 씨가 큰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욕이라는 것이 보이는 곳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은 주변인에게는 내가 당한 것만큼 속상하지 않고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단 악성 댓글이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셜리의 사망 신고를 접수했다는 기사가 속보로 떴습니다. 이제 겨우 25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죠. 셜리는 전날까지만 해도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광고 촬영에도 성실하게 임했고 누구도 셜리가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조롱과 비난에 맞서 잘 견디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확실하게 판명된 것은 아니지만 악성 댓글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광 시인의 아픈 천국이라는 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 한번 속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101동과 103동 사이 탄환처럼 새들이 빠져나간 자취가 몇 가닥 활로 같다. 새들어 사는 자의 까칠한 눈으로 나는 내가 먼 빛의 명멸을 봤다는 생각이 든다. 쨍한 무심결의 일순, 아연실색할 악착이 유리 같은 불안이 심중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깃털처럼 파란이 남아 아물대는 허공. 눈 그친 뒷산 잡목숲이 생가지 분지르는 소리 이따금씩 들려오고 놀던 아이가 벼란간 넘어져 크게 울고 젊은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뛰어나오기도 한다. 다친 몸을 더 다친 마음이 새파랗게 여미어 안고 간다. 실직과 가출, 취중난동의 풍비박산의 세월이 와서는 물러갈 줄을 모르는 땅, 고통과 위무가 오랜 친인척 관계라는 고난 사실이야말로 이 세상의 전 재산이리라. 무릎 꿇고 피 닦아주던 젖은 손, 울던 손. 사색이란 진실된 것이다. 아픈 어머니가 그러했듯 내 가슴에도 창백한 그 화색 다발이 괴어 있어 오그라들고 까무러치면서도 한 입, 두 입 쉼없이 꺼냈어 마침내 두려움 없는 한 장만을 남길 것이다. 이 골짜기에는 돌연이었을 건축들 위로 출렁이는 구름 저남들이 은빛 닻을 부리고 한 호흡 고른다. 깨트리고 싶은 12성이의 의식불명을 짚고 일어나 멀고 높은 곳에 불현듯 마음을 걸어두는 오후. 저 허공은 한 번쯤 폭발하거나
크게 부서지기 위해 온몸 가득 다시 청색의 핏줄들을 끌어모으는 중이지만 전운이란 끝내는 피할 수 없는 것. 다만 무성한 속절의 나날에 대하여 나는 괴로워했으므로 다 나았다 라고 말할 순 없을까. 시가 좀 긴 편이죠. 이 시는 이영광 시인 시집 아픈 천국에 있는 표제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학 채널 이 방송에서 읽은 시 중에서 가장 긴 시고요. 이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 중에 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이 조금 계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쉽진 않지만 여러 번 읽어보니까 감이 오기는 했습니다. 송승헌 시인은 현대 시인의 지적 쾌락을 맛볼 수 있는 독자층을 설명한 그림에서 시인과 평론가를 포함한 현대시를 이해할 수 있는 독자층이 10%, 일반 대중과 고급 문화에 걸쳐 있는 독자층이 20%, 저널리즘에 편성한 저속한 독자층이 70%라고 했습니다. 아픈 천국이라는 제목에서도 아픔이 느껴지고 또 천국도 느껴지고 우리의 고단한 삶도 느껴집니다. 시 안에 언어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아련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픔이 약간 멀리 보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몇 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깃털처럼 파란이 남아 아물대는 허공. 아연실색할 악착이 유리 같은 불안에 심중에 없었다는 것. 다친 몸을 더 다친 마음이. 풍비박산의 세월이 와서는 물러갈 줄을 모르는. 오그라들고 까무러치면서도 또 깨트리고 싶은 12송이의 의식불명. 멀고 높은 곳에 불현듯 마음을 걸어두는 오후. 시들을 읽다 보면 문장들 안에서 아픈 마음들이 보이고 또 희망, 천국이 보이는 듯합니다. 자꾸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글의 힘은 위대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좋은 글들은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글을 받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댓글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악성 댓글을 달진 않으시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인터넷 게시글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대응은 미약해서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들은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고 관계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옛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성 댓글 피해는 늘고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 같이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 곳에서 악용이 될 만큼 댓글은 이미 커졌습니다. 댓글이 모이기 시작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죠. 이것은 군중심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군중심리 중에는 동조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개인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폴란드 심리학자 애쉬의 심리 실험을 보면 동조 현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7명의 피실험자를 모은 후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선과 길이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선의 길이를 가지고 하나를 왼쪽에 놓고 더 긴, 하나는 짧은, 그리고 하나는 똑같은 길이를 놓고 이제 7명의 실험자를 데려다가 6명은 그쪽에서 고용한 실험자고요. 1명은 아닌 실험자예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다라는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1명은 분명히 아닌데, 그건 아닌데 하면서도
나중에는 결국 본인도 다른 긴 거를 갖다가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실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답이 확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동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잡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많은 동조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댓글에도 이런 심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의 댓글도 3번 이상 반복을 하면은 신뢰도가 70%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 댓글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나면 훨씬 객관적인 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는 댓글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파장을 일으킬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달면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내 이름, 신분 이런 것을 밝혀도 아무렇지도 않은 글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숨어서 나쁜 글을 쓰는 것은 자신에게 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명으로 쓰지 않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댓글을 쓰는지 찾아봤습니다. 플러스, 기룽이, 쿨가이 10, 위성약, 무한지혜, 초돌안나, 인태지, 뿅뿅이, 피 묻은 수매끼리, 쭈니킴, 그래22 그렇게 참 다양하죠. 악플들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입으로는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글들이 한 개인에게 내뿜어진다면 죽지 않았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영광 시인의 아픈 천국이라는 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학 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